아티스트 윤일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1, 2부를 1시부터 4시까지 잡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시간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즐거운 시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그 담장을 빙 둘러서 시화가 좀 여러 점 걸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너른 고을 문학 회원들의 그 작품이지만 저기에는 이제 너른 고을 문학을 친정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구중서 박사님, 이분은 경안천 생태습지공원에 가면은 C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성 답청과 저문강에 삽을 싣고 등의 그 시를 쓴 정의성 선생님, 박시교 시인님, 문동만 시인, 도종환 형, 이희영, 김태수 시인님은 아까 다녀가셨습니다. 결심을 부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저희들하고 늘 매년 같이 만나서 철렵을 하고 같이 이제 그 어울리는 각각의 식구처럼 어울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시가 같이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시와도 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은 참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오프닝 사물놀이는 말씀드렸듯이 좀 3시에 바쁜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리 먼저 공연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수상자 소감 및 시인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상을 받으신 사윤수 시인께서는 저 멀리 경상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급히 또 일이 있어 내려가야 되는 차 시간이 급해서 미리 이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상을 받으신 김영미 선생님께서도 신앙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한선옥 선생님께서도 신앙송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출품작 중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힘은 내일을 비추는 오늘 수남을 일다로 대상을 받으신 김은숙 선생님의 수상소감과 신앙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은 내일을 비추는 오늘 수남을 읽다. 김은숙. 세상은 늘 원본이자 진본이라서 훗날이 반드시 고증해 온다. 남는 건 기록이고 기록은 길이라서 정사를 버리고 정사만을 졸업한다. 사람의 심연을 다스리는 성현의 도는 저택과 같다. 공리 공론에 빠지지 않으려 선입견 버리고 굿을 드는 순간 갓을 고쳐 쓴 아집은 돌담 밖에서도 기웃거리지 못한다. 실체가 끊어지면 정처 없이 걷고 실체가 보이면 한 달 내내 서고에 틀어박혀 해안을 넓힌다. 20권을 완성하는 동안 벼루는 움푹 패고 10번째로 다른 붓이 편년을 헤아린다. 그러니 역사를 쓴 것은 내가 아니라 역사가 나를 지키라는 것이다. 잠시 흩어진 중심을 하나로 모아 머리말을 적지 않고 퇴고로 쓴 시간만큼 거슬러 간다. 밖을 보니 문득 새벽이다. 미간을 명징하게 지켜보는 달이 불옥처럼 떠있다. 소감문은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써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강물이 바다의 품을 열고 그 깊이에 다다르기까지 수없이 자신의 색깔을 버려야 하듯 거친 세상을 읽는 방법은 나를 벼려 시어의 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때때로 멈춰서 긴 침묵 속에 저를 빠뜨리고 가끔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움켜진 시간 속에 시어가 알알이 뭉쳐있을 때 저는 자의식의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가멸차게 모든 현상을 무로 만들어 울음 속에 저를 가두어버리기도 했어요. 울음이 가득한 의식의 세계는 덜어는 미소로, 덜어는 허무로 제 감각기관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저라는 존재가 시라는 영역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제 안에 씨를 뿌리듯 저를 망라해야 다시금 새로운 갈망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분 없이 마음 한 곳에 또아리를 튼 고집들은 펜을 드는 순간 달아났습니다. 이제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시간만 남아 낡은 대문에서 거친 빗장을 뽑게 합니다. 저녁이면 시의 씨앗을 찾아 양재천을 걸었고 별빛을 그리며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와 현대가 하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퇴행해 착한 빛 속에 들어앉은 세상과 만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언어가 살아나는 밤의 책장을 수없이 넘기며 나를 증명할 때마다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문장들의 아우성, 저는 시에 고팠고 시에 깊어지고 싶었습니다. 흩어진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 내일의 나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생각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뛰입니다. 생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기록하는 순간이 이미지로 환원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며 사학자인 수남 안정복 선생님의 학문 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정조 2년에 완성한 동사 강목은 한국사를 재구성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자주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적인 사관에서 벗어나 단군 조선의 고유성을 주장한 올곧은 정신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당실에 거처 있고 문지방을 거치지 않으면 당실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훈고는 문지방과 같은 것이어서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실학은 이를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실학과 접목하여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던 실학자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조선의 현실과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정통성을 고수한 선생님의 삶이 고스란히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작품에 빛을 더해주신 권순진 심사위원장님과 김태수 시인, 홍일선 시인, 박경근 시인, 최희민 작가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시 길에 등불 하나 얻은 것 같아 기쁩니다.
윤일군 운영위원장님과 순환문학상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안용환 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6번째로 맞는 수남 안정복 문학상이 날로 번창하여 안정복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문학상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저도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뭘 달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은 대돌로 금상을 받으신 여택상 시인님을 모셔서 낭송과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인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폭설 유택상. 어머니의 뜨개질하는 손가락을 바라본다. 죽음의 링 위에서 혼몽의 계절을 겪던 날, 보풀의 가혹한 날줄을 감아 올리는 아픔들, 궁핍했던 촉수들이 목마름을 노래했다. 무릎이 방바닥을 대고 눈물의 주무름을 딛고 있다. 숨가쁜 자매의 끝에 찾아오는 아버지가 바다로 떠났다는 소식. 한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건조한 보풀의 순간 한기가 온기로 바뀌는 일상. 어머니의 뜨개질은 한순간에도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린다. 외양간 소똥 냄새가 풍겨오고 볏집이 사가갈 때 따뜻한 풀빵이 그리웠던 내 유년의 일기장 속 글씨들. 비릿한 눈물이 검은 방의 내력을 더듬고 무건의 빛깔로 어머니는 냉기를 실타래로 아버지의 옷을 지었다. 어리고 배고픈 자식을 위해 아버지는 목이 쉬도록 뒤척였다. 천정에 달라붙은 먼지들이 상처를 토막내고 있다. 퇴실의 꿈을 꾸는 등살 푹신한 실을 밟으면 날치처럼 중량을 손대는 요철도 스타카토 날아간다. 방 안에 두터운 각질이 어깨를 다독인다. 살아서 빛나는 뗏물이 얼룩진 허공을 풀어지고 스웨터는 이제 아버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피안이 보이는 어머니의 손길, 소리 없는 매듭의 길이 하늘 코의 곡성으로 한숨과 눈물의 몸부림에 꽃망울로 피어오른다. 겨울 어머니의 언어가 격격이 쌓인 눈발이 되어 내 가슴에 화나기며 자맥질하고 있다.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봐주시고요. 불면의 밤이 시작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총설까지 분질러 글씨를 쓰던 바닷가, 이제는 그런 날이 그렇습니다. 폭염 속에 언어와 싸우며 외로웠던 시간들, 매미가 울고 나면 찾아오는 헉이, 그것은 등피안에 갇힌 작은 구름뿐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 줄의 글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책 안에서, 책 밖에서 절규하고 몸부림쳤던 나의 시어들, 뒤틀리고 굽이치는 상처의 옹이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바닷가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본 추억이었습니다. 5월 여름은 방 안에서 책과 함께 허기를 달랬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내가 쓴 글들은 탈진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소멸하거나 고장난 문장들이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고독과 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흰 모조지에 수남 선생님의 이름을 새겨보며 제 몸에 온기를
세상이 전하고 따뜻한 불빛이 된 나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홀로 쓰고 계신 수남 선생님의 긴 고독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아지고 짓눌린 손 마디마디, 물집이 터진 자리, 그 아득한 기억들, 제게 상처를 치유하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글을 쓰고 보내면서 제 글에 손을 내밀어 온기를 주신 수남연구소와 너른 고을문학회, 수남안정복 문학상 운영위원회 및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시낭송과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제 내면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뭔가 한편 건져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지금 막 불끈 솟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까 일정 시작할 때 제가 사연수 시인님께서 일정이 바빠서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아까 일부 사회를 보신 박정선 대표님께, 수남연구소 대표님께 자기 시를 좀 낭송해 주실 수 없냐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지금 대표님을 통해서 사연수 시인의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선 대표님. 시간이 3시 반 기차예요. 가시면서 부탁을 하시기를, 아까 상을 받았는데 낭송하는 시간인데 제가 도저히 낭송할 수 없으니 사회자님께서 낭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쑥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다할까 승낙을 할까 하다가 목소리가 명품이었잖아요. 네? 목소리가 명품.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승낙을 하고 말았어요. 경황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술 굽다. 은상 사윤수. 베어낸 굴참나무를 수레에 실어왔다. 덩치가 튼실한 걸 보니 한우를 이고 자랐겠구나. 우둥지에 따라온 두 평방 구름이 높이 떠가고 가지마다 앉았던 새소리가 흩어졌다. 참나무는 빈몸이 되었다. 세월을 자르고 바람을 토막내고 잔가지와 잎은 불쏘시개로 쓸 테니 버릴 것이 없다. 궁핍과 빈곤도 쓸모있는 시절인 것을 너를 구워 나를 잊게 하리라. 숯가마를 가득 채운 직립의 참나무에 불을 지핀다. 세월이 타고 고뇌가 타고 나무의 기억들이 춤춘다. 이래 여들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나무는 죽고 또 죽어야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므로 나는 오로지 맑고 희거나 검게 빛나는 덩이를 얻고자 했으므로 한때 수술 굽는 일은 나의 실학이 되었다. 수시된 굴참나무는 탈 때 연기가 나지 않고 오래 탄다. 너를 팔아 나는 다시 학문을 벌고 사기를 이어갔으니 강목의 산등성이에 가을 구름 푸르게 흐른다.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 쉬지 않고 들려온다. 보니까 이 시는요, 수남 선생님이 잠시 생활이 어려워서 노비와 함께 숯을 구워서 팔기도 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소감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찬 공기가 스며 창문을 닫고 자야 하지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풀벌레 소리 들으려고요. 마지막 한 마디의 울음이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소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당선 소식까지 들어서 더욱 충만한 가을밤입니다. 수남 선생도 가을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숯을 구웠을까요? 학자에겐 학문과 업적 못지않게 삶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시국 앞에 자신의 신념을 어찌해야 할지 달빛 아래를 거닐며 고뇌도 했을 터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역사를 기록했던, 그리고 선비의 자세는 신독에 가까웠으리라 짐작됩니다. 여러분들 신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수양한다는 뜻이겠죠. 언제 어디서나 달을 바라보면 설레고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순간 위에 또 시쓰기를 이어갑니다. 격려의 힘을 실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원임은 벗들과 잔잔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선 대표님은 보통 시인들의 신앙송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기가 막힌 목소리에 신앙송도 아주 끝내주십니다. 저분께서도 시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사윤수 시인이 안목이 있네요. 어느 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부탁을 드렸네요. 참 좋습니다. 거기서 굴참나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참나무는 뭐 대왕참나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된 거 말고 물참나무 해가지고 튀기 말고 육형제가 있거든요. 갈참, 졸참, 굴참, 상수리, 떡갈, 신갈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굴참나무를 딱 썼다는 그 자체가 수술 만드는 것에 그 참나무의 이름을 정말 잘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자, 다음은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에는 너른 고을 문학회가 올해 이제 28년 차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문학이 27년 차인 광주 문학과 양대 이제 문학 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심사를 할 때 김영민 선생님은 사전부터 알고 계셨지만은 저분께서는 광주 문학에서 이제 지회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름을 보고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제 그렇게만 알았지. 그래서 우리 안용환 소장님한테 이거 광주문학에 우리 김영민 선생님께서 이번에 동상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몰래 시 잘 쓰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알고 계셨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김영민 선생님께서는 이택제에서 동서강목을 읽다라는 시로 동상을 받으셨는데 뭐 다른 시도 좋고요. 선생님을 모시고 시 한 편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민 선생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택제에서 동서강목을 읽다. 학문의 밭은 넓다. 아니, 북향의 아집에 가로막힌 학문의 밭은 비좁다. 뻐국새 울음이 명리의 담장을 겨우 넘어와 한 선비의 서책 속에서 시락을 찾아낸 건 한 시대의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산아래 구절초가 가을을 잘못 읽고 바람을 놓친 때문일까? 동사강목 한때 삿갓의 무게에 눌려 벼루 속에서 강낭콩 붉은 꽃을 바라보는 일이 힘겨울 때가 있었다. 어짐이 때를 놓치면 탄식이 됨을 곰곰이 새기며 당쟁이 길어질수록 선비의 기계는 남루해지는 그
알 수 없는 누습을 견뎌내는 동안 누군가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또 다른 아픔의 암중 모색이라고 했다. 한 촌로가 통 속 인분을 휘휘저 봄날의 호박밭에 뭉클 뿌리는 그 따뜻한 가훈을 바라보면서 선비를 벗지 못했다. 숫돌도 왕후장상의 씨를 달리 펴리지 않는데 병풍 안쪽에서 이 고뇌를 놓치지 못하는가. 나는 안정복이다. 불임의 역사 속에서 실사구시를 악몽처럼 지키던 불우한 르네상스의 가객이다. 이택제의 바람은 조용히 서책을 닫고서 지난해 봄光들의 덜 익은 세상을 넘겨다 본다. 까마귀의 화음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제가 초대장에도 썼지만 정말로 고즈넉하다는 말은 좀 많이 쓰는 거에서 가을이면 전 진부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초대장에다 그 말을 굳이 넣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개울물이 흘러가면서 낙엽은 지고 아침에 오니까 이제 미끄러진다고 저 입구에 낙엽을 실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정말 올 가을은 이택제의 영상이 마음속 깊이 남아서 우리를 긴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한선옥 선생님의 이택제에서 여름의 끝자락을 읽다. 우연히 김영미 선생님하고 한선옥 선생님의 제목이 이택제와 읽다가 첫과 끝에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읽어주시니까 제가 읽는 것은 굉장히 밋밋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택제에서 여름의 끝자락을 읽다. 태양의 그림자를 걸고 내려선 적은 아래로 덕골의 마음이 기화되고 있었다. 어떤 마음이기에 수백 년을 마르지 않는 것인지 굽은 어깨만 비추다 떠난 달빛은 알지 못했다. 경색치용 품은 변리 같은 마음을 목민들이 알아 푸른 송독기에 새겼으니 오래전부터 알지 못하던 사람은 먼 과거의 연에서 흘러온 지성이 미래의 마른 연을 적시는 숭고한 연대의 장 앞에서 붓꽃을 다지다 오목해진 벼루처럼 섰다. 소마 밑에 나비가 녹진 날개를 펴고 바른 역사에 대한 연정을 주차 날았다. 해와 달도 숨지 못하던 사숙당 처문을 열고 지고지순한 선비가 새벽 안개를 들이면 마침내 수백 년의 하루가 저무는 것이다. 날개가 찢어진 매미가 비어가는 영장문 앞 여름 끝자락에 느티나무 잎사귀를 흔들던 유생들의 힘찬 남독이 눈을 감아도 들리는 것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고 그 사이 공간은 헛헛함이 가득합니다. 이제부터 여차저차 10월이 되는가 싶으면 어느새 송년사가 들리는 망년회에서 술잔을 비울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을 맞는 감정은 다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전해진 제6회 수남안정복 문학상에서 제 시가 동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앞으로 9월을 맞는 마음이 설렘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내내 수남의 편안한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동사 강목을 비롯한 역사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저서들이 편찬됐다는 건 실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문에 매료된 선비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회를 글이 읽고 나니 책은 100권도 1000권도 넘고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 모양 구불구불 자꾸 나오려고 해서 글 한번 써보자고 하고 밤잠도 잊고 읽어본다네. 집안 식구나 친구들이 미치광이로 별론지 몰라도 제 고물을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 학문을 문물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의 연서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런 맑은 마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학문에 반한 사람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지치지도 않기에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택제에는 그의 유령이 떠도는 것처럼 경세치용의 입김이 마르지 않는가 봅니다. 벅차오르는 마음을 멋진 시호로 승화시키고자 했지만 너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감탄사와 같은 시어 몇 절을 고지식한 선비에 대한 저의 연심으로 나열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에 공감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수남안정복 문학상 주최 운영위원회, 주관해 주신 한국작가회의 경기광주 지부 너른고해문학회 운영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강남열 기타 선생님과 김성서, 김도래, 김현옥, 최순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 주십시오. 네. I press the gate that far
손에 걸린 밀올린 델미율로 미올린 And that you always let it be and that you always let it be me. 사랑이 오려 하는지 달빛이 유난히도 밝고 내 마음 술 한 잔에 취한 듯 빈정대며 걷는다. 사랑이 오려 하는지 그토록 오랜 세월 흘러 이제야 옛사랑의 상처를 아물어 간다. 우리가 생각하며 추억을 사진 한 장 마음에 불날켜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오려 하는지 월남이 나를 따라 돌고 내 마음 꽃향기에 취한 듯 대실대며 웃는다. 사랑이 오려 하는지 그토록 오랜 세월 흘러 이제야 그리움의 그늘도 태양 아래
이번에 낭송되는 시는 수남 안정복 선생하고 관계된 시가 2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난한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낭송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아주 마이크를 다 갖고 가셨네요. 제가 오늘 여기에 제자리에 설 사람이 정말 급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올라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러면 수남 선생님의 좌우명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좌우명 안정복 윤일균 읽다. 날은 밝아오고 너는 잠에서 깨어난다. 아침은 동쪽으로부터 오고 하느님은 너를 지켜보신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한 마음이라지만 중도를 잃기 쉬우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본연의 양심을 지킬 일이다. 해가 이미 중천에 올랐다. 망설여지겠지만 응당 일에는 의리가 있으니 공심과 사심에 흔들리지 말고 조심해서 일을 처리할 것이며 그 기미를 필히 살펴야 할 것이다. 혹여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허물은 어찌하겠는가. 어느새 저녁이다. 너도 쉴 때가 되었다. 타인을 대함에 있어 소홀함은 없었는가? 실수가 느껴진다면 두려움으로 반성할 일이다. 비록 부끄러웠던 일이 떠오르지 않아도 겸손하게 자신을 가다듬을 일이다. 날이 깜깜해지듯이 심신은 점점 둔하고 게을러진다. 어두운 방에서도 속이지 않음을 일사람들은 귀히 여겼다. 공경과 공경은 동과 정으로 통하니 근본이 성실하면 전일하게 할 수 있다. 정에서 원으로 회복하듯 다시 또 내일을 맞게 될 것이다. 자, 다음은 우리 허정분 시인께서 수남 선생님 추모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수남의 길 허정분. 한 줄기 갈마바람이 용마루에 부딪히는 이택제에서 수남 선생 조선 선비의 혼백이 수세기를 넘나들며 전생과 이승의 경계를 허문다. 단군조선 신의 아래 수남 선생 스스로 세운 좌표, 천지간의 큰 법으로 바로잡고 알아야 할 역사 혈통의 맥을 짚는다. 부여와 발해, 고구려와 고조선까지 먹내음 사라진 고문서의 시비를 가리느라 한 문장 한 문장에 20해가 걸렸다. 방대한 학문은 사상이 되고 진리가 되었는데 창궐하던 야사, 고증없는 유사는 구전되는 설화에 불과해 수백 건 역사에서
가지치고 다시 쓴 동사강목 20권과 촌철의 죽비로 쓴 수십 권의 역작들이 백의 민족 정통성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수남 선생, 한생을 섬기던 경세치용 실사구시, 백성들을 세워준 송덕비와 선정비, 추모비도 그릇되다, 미혹이다, 헌 집신처럼 예면하며 청빈의 결기로 마침표 찍은 생의 궤적이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5호 이택제 느티나무 우둥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경전을 펼치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허정문 시인께서는 우리 노른고을문학회의 발기인이십니다. 28년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회가 이끌어지도록 정말 앞에서 물심양면으로 큰 누님, 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신 정말 우리들이 존경하는 누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김은숙 선생님께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대상 작품은 시비로 만들어져서 그 약속한 대로 그 자리를 잘 지킬 것입니다. 그 시비가 만들어지면 또 그때 우리가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 약속한 대로 약속을 잘 지켜드릴 것을 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난한 사랑 노래를 아까 여러분들이 받은 소금을 만드시는 이종갑 시인께서 낭송을 해드릴 건데요. 아까 도자기와 시비와 비누는 다 우리 문학회 회원들이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정말로 외국에 가서 소금을 선물로 사가지고 오는데 봉소나 소금을 사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봉소나 소금 귀한 건지 알고 작사 주신 것 같겠습니다. 자, 이종갑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선화 씹는 소금 장사 이종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금 장수. 가난한 사랑의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다. 어머니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비 간마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두려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보레와 닿던 너의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종갑 시인께서는 꼭 사람들이 많은 공적인 자리 앞에 마이크 들고 신앙송하는 건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거금을 들여서 머리도 잘 선보고 태백에서 행사가 있는데 지금 바로 출발하실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늦게까지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 작가의 경기 광주 지부
지부장님께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 몸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훌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드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시의 운율도 그렇고 낭송하기 참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동아일보의 곽재구 시인이 이 시로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많은 분들이 이 풍을 따라하다가 그 안 좋은 모양새를 당한 일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벽 쪽에 시화가 있습니다. 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요. 취지는 그냥 이 아름다운 경내에 또 수남안정부 선생님의 격에 어울리도록 저희가 좀 맞춰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담아서 걸개를 했습니다. 저희 문학회 회원들 시도 괜찮지만 교과서에 글들이 오른 시인들의 시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더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오늘의 행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와서 같이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